대한민국은 자타공인 IT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먼저 깔았고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다투며 반도체로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인공지능 전쟁에서 이상하리 많지 한국의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판 챗GPT는 어디 갔어? 구글 제미나이와 맞짱 뜰 수 있는 한국의 인공지능은 언제 나오는 거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는 사이 AI 시장의 판은 이미 뒤집혔고 그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던 모든 룰을 바꿔버리고 있는 AI 시대의 한국의 위치와 입장,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한 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평가, 일명 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성적표는 단순한 등수 매기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생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냉혹한 신체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1등을 차지하며 겨우 체면을 세웠고 SKT와 업스테이지가 그 뒤를 바치는 삼각편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뉴스는 1등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색의 제왕이자 IT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점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들이 제출한 모델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인코더가 국산 기술이 아니라 중국 알리바바의 기술인 Q1을 갖다 쓴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순수 국산차라고 신차를 발표했는데 본네트를 열어보니 엔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뼈대부터 근육까지 국산이 아니면 인정 안 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형 AI, 즉 소버린 AI를 지키는 것조차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는 버겁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같은 국내 최고의 기업조차 독자적인 기술만으로는 성능을 내기 어려워 중국산 부품을 몰래 끼워 넣어야 할 만큼 기술 장벽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휩쓰는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국가가 직접 모델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오픈AI나 구글, 엔스로픽 같은 민간 괴물들이 마음껏 날뛰게 판을 깔아주고 정부는 뒤에서 심판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수조 원을 지원하며 제발 우리도 쓸만한 거 하나만 만들어보자며 독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이저리그 올스타팀과 동네 야구 대표팀의 경기와 같습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개발자들의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잔혹합니다. 이건 더 이상 두뇌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과 인프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오픈AI는 2024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망했겠죠. 하지만 오픈AI의 강력한 후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5년에는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유지하며 돈을 더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4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37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5년 AI 인프라 투자에 약 700억에서 720억 달러, 약 100조 원을 집행하며 공격적인 확장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서버, AI 인력 충원 등에 집중된 자본 지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쓰는 돈이 대한민국 정부 AI 예산의 수십 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이 아니라 경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력망을 깔고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오픈AI나 구글, 엔스로픽 같은 괴물들이 링 위에서 미친 듯이 칼춤을 추게 놔두고 국가는 뒤에서 심판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95% 성능까지는 따라잡자.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공식 목표입니다. 세계 1등이 되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1등의 턱 밑까지 쫓아가서 우리만의 시장은 지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는 못 만들더라도 한국 도로 사정에 딱 맞고 연비 좋은 고급 국민차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팔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독일이 소피어라는 모델을 만들어 유럽의 가치를 지키려 하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아랍어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말 잘하고 우리 문화 잘하는 한국 특화형 AI로 틈새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95%지 나머지 5%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세계에서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굳어진다면 2등이나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치는 냉정하게 말해 중상위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들이 사는 세상 바로 아래에서 유럽이나 중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떻게든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도파모 모델들의 성능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GPU 인프라와 전력 공급 능력이 부족해 언제 뒤처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체급을 올려 헤비급 챔피언에게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웰터급에서 만족하며 골목대장 노르디라도 할 것인가? 정부가 밀고 있는 이 소버린 AI 전략은 과연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우물 안개구리로 만들 족쇄일까요?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한국형 AI, 즉 소버린 AI 전략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안방문을 튼튼하게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삼성과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1급 기밀 데이터가 미국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거나 외교적인 문제로 인터넷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우리 행정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은 우리 AI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외치는 데이터 주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데이터를 우리 땅에서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섬뜩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파고스화입니다. 우리가 국산이 최고야를 외치며 문을 닫아거는 순간 우리는 전 세계의 혁신 속도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어제 만든 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만 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이버가 중국 기술을 몰래 썼다가 탈락한 사건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런 무리수를 더 쓸까요? 순수 국산 기술만으로는 성능을 내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순혈주의는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해 1년마다 혁신적인 모델을 내놓으며 날아다닐 때 우리는 3년 전 기술을 국산이라며 억지로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만 국산 피처폰이 보안에 좋다며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국산 AI가 성능이 떨어져서 정작 우리 기업들도 외면하고 국민들도 쓰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디지털 쓰레기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인공지능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섞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면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고 최신 기술 트렌드에서도 소외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버린 AI를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끌어오고 GPU를 사오는데 수십조 원이 듭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그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인구 5천만의 좁은 시장에서 그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문을 열자니 데이터 종속이 두렵고 문을 닫자니 기술적 고립이 두렵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아 강대국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고 의지는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이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대한 검은 바위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갑자기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2025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AI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 바로 돈과 인프라를 외부에서 수혈하겠다는 뜻입니다. 블랙록이 누구입니까? 굴리는 돈만 12조 달러, 약 1경 7천조 원이 넘어 웬만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본의 제왕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 정부와 손을 잡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송배 전망, 반도체, 배터리, 통신, 냉각, 보안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조 원대 파일럿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단기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고 언급했지만 이것은 중장기 전망에 가깝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 본인은 구체적인 투자액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되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블랙록 공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포트폴리오 계획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장기로는 향후 5년 안팎의 AI, 재생에너지, 초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글로벌, 지역 인프라 펀드 또는 별도 투자 비이클을 통해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소, ESS, 송배 전망 등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분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너로는 국내 발전 전력사, 데이터 센터 사업자, 통신사, 반도체 배터리 냉각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가 유력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건 수조 원대 규모의 한두 개 대형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추가 투자를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언제까지 한국 어디에 몇 조 원, 데이터 센터 몇 개, 지분율 몇 %식으로 세부 조건까지 박힌 확정 투자 계약이나 사업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전략적 합의와 MOU 단계이며 구체적인 딜은 TF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왜 블랙록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째, 밀집된 고품질 통신망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5G 커버리지가 촘촘하게 깔려있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기엔 최적의 위치입니다. 블랙록의 눈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AI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물인 블랙스톤의 슈워츠먼 회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는 AI 투자를 세대적 기회라고 부르며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본이 한국의 전력과 인프라 잠재력을 보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직접 페라리 같은 최고급 AI 엔진을 만들 기술은 조금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페라리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석기들 우리 땅에 깔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 위에 글로벌 자본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AI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소버린 AI로 우리의 데이터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시장을 찌르는 거대한 창을 만드는 이 투트랙 전략이야말로 돈 없고 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지은 집에 우리가 새들어 사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토 전체가 거대한 데이터 공장으로 변의 전력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블랙록이 투자한 인프라의 주요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전기만 공급하는 하청업자 신세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블랙록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에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과 정전 위험에 시달리면서 만들어진 AI 서비스는 해외 기업들만 쓰는 기막힌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체의 자본만으로는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IT 강국 코리아에 왜 제미나이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은 더 이상 천재 개발자 몇 명이 밤새워 코딩해서 이길 수 있었던 낭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끌어오고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하는 자본과 인프라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산 기술만 고집하다가 세계 흐름에서 도태되어 고립된 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자본과 과감하게 손을 잡고 아시아의 AI 패권을 쥔 허브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세계 1등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세계 1등 모델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는 아시아에서 장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IT 업계의 불변의 진리. 그것을 인프라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언제 쉬운 길만 골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허허벌판에서 조선소를 짓고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공사를 따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반도체 신화가 그랬듯이 이번 AI 전쟁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뒤집을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사이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실리를 챙기는 줄타기와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미래를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승부의 결과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솔직히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세요.